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국민의힘의 망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국힘에 망언이 계속 터졌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 선거 때 이부 망천이었습니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당시 그 자한당 의원이 저런 말을 해서 엄청난 논란을 키웠었고, 실제로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었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지난 주제에서 마삼중과 장예찬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장예찬 씨 언급을 잠깐 했었지만, 지금 이 난교 예찬이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차마 읽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글들을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막 쏟아냈었더라고요. 지금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불거진 상황인데, 심지어 뭐 부산 비하까지 했었더라고요. 교양이 없고 거친 사람들이다. 운전자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 미 엑스놈이 설계한 시내도로. 그러면서 그냥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무책임한 기분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고, 심지어 부산에 나간다고 하고, 야, 저 정도 멘탈은 돼야 국힘에서 정치인을 하는 겁니까? 심지어 뭐 영남꼴통이란 얘기도 했더라고요. 아니,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런 얘기를, 심지어 뭐 사무실 1층에 동물병원 폭파시키고 싶다. 이것도 그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면서 동물병원 폭파 논란에 뭐 한국 드라마 수준을 얘기하면서 시청자 수준이 에마 부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중학생 때 쓴 글이 아닙니다. 멀쩡한 청년이 예비 군복을 입으면 개가 되고, 평범한 중년들은 등산복을 입으면 진상이 된다? 아니 여긴 또 여기 나름대로 마삼중이 다른 방식으로 그 어그로를 끌어와가지고 지금 뭐 준만대장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긴 여기대로 또 희한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가지고, 아니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뭐 저런 얘기들을 저렇게 써놨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유명 아이돌 언급을 하고, 유명 가수들 언급도 하고, 저렇게 연예인들 성적 대상화 논란까지 불거졌죠. 자세히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진짜 제 입으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뭐 내용을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다들 아실 테니까 그냥 다시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IUC의 팬들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을 했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논란에 그 기름을 계속 끼얹었어요. 불이 나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계속 끼얹어가지고 저것도 뭐하는 인간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 장예찬, 나 윤석열 대통령 전화까지 받는 나 장예찬, 부산을 저렇게 비하를 했었지만 나는 부산에 나가서 배지를 달겠다. 희한합니다. 돈은 야설로 벌고 취미로 폭주를 했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여기서 또 무적의 얘기가 나오죠. 창작의 자유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정부의 그런 진보 리버럴 그런 성향을 쭉 이어와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성향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근데 자유를 저런 식으로 그냥 자기들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거에는 또 매우 반대를 하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자유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좀 진지하게 많이 해보고 싶은데, 이 자유라는 게 강자의 자유, 학교로 치면 제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비유해요. 제가 초중고등학교 10대들 눈높이에 맞춰서 학교에서도 강의를 제가 요즘 같은 총선 시즌엔 못하지만 평소에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대들의 정서, 트렌드 변화, 정보유통 창구, 여론 형성의 장, 이런 걸 캐치하기 위해서 늘 그 전국 어디든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저도 10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는 이런 거죠. 학교로 치면 학교 일진들이 막 학생을 패요. 약한 학생들 괴롭히고 막 패고 삥 뜯고,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일진이 삥 뜯을 자유는 보장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유에 갇히고 이게 무슨 그 신성시되고 해야 될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혹은 다른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 저거 착한 척하네 또.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위선이랑 연결됩니다. 야 너는 뭐 길거리에 침 안 뱉어? 갑자기 뭐 이런 얘기 막 한두 개 하더니 너도 착한 척하지 마. 너도 안 그랬을 것 같아? 너도 힘이 있었으면 막 돈 뜯고 너도 막 무슨 윤리적으로 네가 그럼 뭐 도덕 선생님이야? 요런 식으로 슬쩍 말을 비틀어 가지고 그런가? 내가 너무 착한 척하나?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쟤는 오히려 착한 척하고 재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들이 그 19년도 때부터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반일 그 목소리 내는 사람들한테 위선이란 딱지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흔히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을 인정한 나쁜 놈이랑 근데 쟤네는 착한 척하는 나쁜 놈이야.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야? 이게 그 젊은 사람들한테 소위 위선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사례로 쏙쏙 박혔었는데 그래서 자유, 공정, 정의, 위선 이런 철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뚫고 나갈 논리들은 좀 뚫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뚫고 나가는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저들의 그 자유 굉장히 궁색한 거죠. 심지어 김건희 씨를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또 옹호를 하는 거 공천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아무튼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 된다는 저런 흔하디 흔한 낡아 빠진 논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구현을 하고요. 한동훈 씨가 그 스타벅스 서민 발언 논란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앞장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짜리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대통령실에서 요 내용 안 봤나? 아니 물가,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이거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비판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것도 뭐 민주당이 만든 거고 이것도 이재명 대표님이 만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민생 파탄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실드 치겠다 하시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갑자기 급소를 찌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물가 관리 못하고 있다는 비판 받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문제 계속 이런 얘기로 회피해온 게 한동훈 위원장인데 그런 한동훈 위원장을 실드 치겠다 하시고 지금 정부를 갑자기 까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민생 파탄, 경기 침체 이런 문제. 하여튼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세연에서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가세연은 윤석열 정부를 열심히 옹호하고 있는데 또 장예찬 씨는 또 못지않게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저기선 또 저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무슨 뭐 예찬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젠 난교 예찬에 불륜 예찬까지 추가가 됐다고 저런 사람은 당장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두고 제가 뭐 굳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자기들끼리도 또 저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엠팍 같은 데서도 장예찬의 난교 발언을 쉴드 치는 게 제정신이냐, 이건 명백히 부적절한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주목할 게 있는 거죠. 과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저 장예찬 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뭐 전화까지,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다며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응원을 안 하는 대로 여러 가지가 지금 꼬일 것 같고, 대놓고 응원을 하고 같이 손을 잡자니 좀 이렇게 가세연이나 엠팍에서도 저렇게 제정신이냐는 얘기를 하고 후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어떤지를 또 계속 푸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예찬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문제들이 물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당당하게 SNS에 써놨던 글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자랑하던 무슨 뭐 시스템 공천, 그럼 뭐 어디 간 겁니까? 어떻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저런 사람이 당당하게 지금 배지를 단다 그러고 있고 공천을 통과하고. 이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개혁신당 여기서는 장예찬 후보의 사퇴를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천 철회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장예찬 씨 문제가 딱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앞서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네 마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쵸, 그 얘기만 하고 또 넘어갈게요. 만약에 여기서 장예찬 씨가 배치를 못 달게 된다? 그럼 아까 무슨 기적의 논리로 무슨 뭐 물가 얘기하면서 한동훈 서민 발언 그 쉴드 쳐주고 김건희 씨는 피해자라 그러고 그런 얘기들 과연 물먹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과연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국힘의 공천을 받은 박근혜의 변호인 친박이 또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야, 이 사람의 막말 논란도 기가 막힙니다. 대구의 공천을 받았어요. 대구의 공천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5.18 학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갑자기 또 북한 개입 여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북한 개입 이건 문제된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옛날부터 평가가 끝난 문제들을 자꾸 저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뭐 성역화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슬쩍 말장난하면서 균열을 내고 그 틈을 계속 삐집고 들어오는 거. 전형적으로 그런 스킬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지역감정은 오히려 마녀사냥식 몰아붙이기다. 이게 어떻게 지역감정이냐. 이런 얘기를 또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자기 방송에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전두환 악마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18 성역화 얘기하고 저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아까 제가 위선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자주 쓰는 게 또 성역화 얘기를 합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건희 성역화야말로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태우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의 과도기를 감당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전두환 씨가 평화적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을 보면 더 가관인 게 문제가 없다고 해요. 문제가 없다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한다. 우리 그런 당이다. 아니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데 근데 그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게 김건희 씨 좀 비판하니까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었더라?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 좀 한 사람들 어떻게 됐었더라? 지금 아무튼 그러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더니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 가치를 중요시해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도태우 씨를 저렇게 옹호하는데 당의 전체적인 기조가 뭡니까? 지금 윤석열 사당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는 게 국민의힘 현실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씨를 저렇게 옹호를 했었습니다. 애초에 저거를 빼는 것도 웃긴 거예요. 아니 저걸 왜 뺍니까? 저걸 뺀다는 것 자체가 그래 빼면 잘했지 그건 인정해야지 라는 얘기 자체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저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정치는커녕 처벌을 받고 역사적으로 절대 다신 나와서 안 될 사람인데 저걸 왜 빼고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까? 웃긴 거죠 저 말 자체가. 근데 지금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야 도태우 말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공천 재검토 시사 얘기가 근데 나오니까 갑자기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뭐 물론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제가 막 무조건 꼬투리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앞서서 문제가 터지고 바로 사과를 했다면 그러면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버팅기다가 공천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사과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사람들이 진짜 사과로 받아들일까? 당연히 이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걸 품고 가겠다는 국힘도 웃긴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지금 저게 사과예요. 돈봉투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뭐 부스럭 얘기하면서 아주 별의 별 소리들을 다 하고
몇 달간 그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프레임 씌우더니 막상 국힘 돈봉투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객관성이 없는데? 그래서 정우택 공천 이거 이의제기하는 거 기각할게. 이러고 또 품어줍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남입니까? 이게 뭐 AI 기술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쓱 바꿔치기 한 거예요? 카페업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 돌려받은 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민주당이었으면 한동훈 위원장 신나가지고 이건 일주일 넘게 떠들었을 겁니다. 그럼 카페업자는 저런 얘기는 뭐 어떻게 볼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맨 막 쉼표 쓰고 까치발 들고 와가지고 바로 달려와갖고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면서 뭐 무슨 수사 대상이네 뭐네 엄청 난리 쳤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친일 망언은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뭐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그 슬로건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얘기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요즘 왜냐면 뭐 청년 청소년들은 그게 예전에 비해서 크게 안 와닿는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런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심지어 대놓고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을 뭐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을 해서 비판을 받아도 물러나지도 않고 뻗팅기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런 거를 적어도 옛날 얘기다. 역사의 그 책 한 페이지를 덮고 지나갔다라고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죠. 반일 감정이 어떻게 피해의식이고 열등의식입니까? 그러니까 이 몇 가지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위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 피해의식, 소위 열등감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저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우월하고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저 한국인들, 막 반일하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팬덤 정치랑도 또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제에서 팬덤 정치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그렇게 싸잡으면서 맹목적이다, 비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정작 본인들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저렇게 차별화를 두려는 건데 어떻게 저걸 갖다가 열등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단수로. 이러니까 총선 한일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청년 청소년들이랑 이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떡하니 이토 히로부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무려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화들짝 놀라서 이러면 안 된다. 막말이 휘청이지 않느냐.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부망천 얘기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근데 본인 입이 리스크라니까요. 탄핵이 오래된 얘기라고요? 불과 7년 만에 탄핵을 옛날 일로 치부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란 거예요. 그 탄핵을 옛날 일로 치부하면서 그냥 역사를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고 그냥 멋대로 자기네들의 공정상식 정의를 사회 보편적으로 그냥 퍼뜨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그게 자기들만의 공정상식 정의니까 또 문제라는 거예요. 해병대 전우가 최근에 끌려나간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렇게 헤드락 걸려갖고 끌려나가시거든요. 이분이 무슨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해병대 예비역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무슨 막 과격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달라.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니냐. 그것도 본인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본인 당에서. 국힘에서 했던 얘기예요. 과거에. 민주당 욕하겠다시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명예회복 좀 시켜달라 이겁니다. 아니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넘긴다고 한 사람이 왜 갑자기 무슨 문제적 인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탄압을 받는 상황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은국 씨에 대해서도 좀 세게 비판을 했었는데 해병대 출신 나라를 위해서 국힘을 지지해달라는 말은 평소에도 안 맞거니와 지금은 더더욱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웃으면서 가가지고 해병대 출신 나라를 위해서 국힘 찍어달라고 하는 건 양심이 없다 마다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글을 썼더니 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가 또 저렇게 앞에 노무현 재단이란 또 앞에 따옴표를 붙이면서 황희도 김은국 직격 저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맨 첫 줄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게 맨 첫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제 얘기를 인용을 해갖고 할 거면 하든가 저거를 제 얘기를 할 때마다 디지털 타임즈 권준영 기자는 앞에 저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놨나봐요. 어디에다가 저걸 저장해 놓은 겁니까? 아니 뭐 저렇게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웃기잖아요. 이게 열받아서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김은국 씨의 저런 해병대 출신 나라 만들려면 국힘당을 지지하라는 말을 비판한 거를 다루고 싶은 건지, 그런 비판하는 황희두는 저런 놈이야를 다루고 싶은 건지, 이거 너무 웃겨갖고 화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그 일각에서 신천지 언급만 하면 황희두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신천지 얘기해도 됩니다. 신천지의 신자만 꺼낸다고 무슨 재판받아서 무슨 막 형사 민사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에 낚일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 기자들의 저런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결국 지금 황교안 씨를 따라가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언제적 색깔론을 꺼내고 있냐, 이런 비판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한동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총선 후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시킬 거다. 민주당 하면서 종북도 저렇게 프레임을 써먹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굉장히 올드합니다. 올드 그 자체예요. 무슨 뉴라이트입니까? 뉴라이트라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올드 중에 올드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꼰대들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는 짓 보면. 민주당에서 김민석 상황실장님이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또 대립각을 만들면서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씨는 지금 완전히 본인한테 심취한 것 같아요. 전효옥 같은 사람이 무슨 BTS급 정치 아이돌 탄생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신나게 심취한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덕후랑 인스티지에서도 어디에, 아니 도대체 어느 아이돌 커뮤니티에서 한동훈을 정치가 아니라 아이돌로 띄워주고 있어? 이런 얘기가 당장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렇게 가격을 하면서까지 자기 셀카 찍겠다고 저렇게. 자기가 도와주러 간 거면 물론 자기 얼굴이 나와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같이 사진을 찍어서 뭐 지역의 뭐 후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도와주세요, 요렇게 하는 게 선거의 국룰 아닙니까? 근데 필요 없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몇몇 움짤들 보니까 뭐 올라오려던 후보 아직 아니야.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어디 올라 그래. 지금 좀 기다려. 내가 일단 스포트라이트 받고 요 단독 기사도 좀 나오고 온라인에서 나 좋아하는, 나 아이돌 한동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이 소위 직캠 좀 찍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너 사진 하나 찍어줄게. 뭐 거의 이 정도 세계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심지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왕이 되면 뭐 이런 얘기를 수원시 상인연합회장이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에서 또 현장에서 뭐 박수치고 신나가지고 뭐 히덕거리고 막 그랬다고 하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꿈 깨시고요. 이런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님한테 1대1 TV 토론 얘기하는 게 가당키냐 하냐, 이게 얘기예요. 앞선 문제들에 대해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럼 민주당은 뭐 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랑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냐 이거예요. 토론을 해서 실익이 있으면, 실익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건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익이 있으면 그래,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수라도 있죠. 좀 뭡니까 도대체 저게. 당장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11개 모두 불송치예요. 이러니까 조국 대표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입에 붙어가지고 조국 대표가 한동훈 만나면 얼굴 마주보고 물어보겠다. 딸 11개 입시 비리 어떻게 생각하냐. 조국 대표가 열심히 찾고 있던데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말꼬리 잡고 자기 혼자 주목받으려고 그럴 게 아니라 조국 대표 만나면은 딸 11개 입시비리 물어본다는데 거기랑 좀 대화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웃긴 게 한둘이 아닙니다. 민주당 저렇게 실컷 침뱉더니 알고 보니 국힘도 음주운전 17명 공천을 줬다. 심지어 호남 지역엔 정가 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 저것도 이제 지역 호남 같은 데 가면 비례로 또 연결되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또 그런 데 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뱉은 침을 본인이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누워서 침 뱉기란 말이 왜 있습니까? 누워갖고 침을 뱉으니까 다시 자기 얼굴로 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수사에서 구속한 소위 박근혜 변호사 저렇게 공천을 주고, 어떤 그 네티즌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MB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과 선거법 위반, 불법 판결 받았거나 받았던 자, 심지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문제, 그 댓글 공작, 불법 여론 조작, 그 문제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사면을 해주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범죄 의혹, 과거에 깽판 경력 있는 자, 그리고 김건희 씨의 측근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최측근들 그냥 내려다 꽂고, 언론인들, TV조선 출신들, 특히 신동욱 씨도 그렇고 말 많이 나왔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줍줍한 그런 사람들, 이런 공천에 대해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 그럴까요? 심지어 분신을 한 사람이 있는데도 시스템 공천의 결과다. 이거는 공감 능력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말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더니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피의자 이종섭 씨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이거 사실상 해외 도피시켜주는 거 돕는 거 아니냐, 뻔뻔하게 빼돌리려고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랑 토론을 뭘 한다는 겁니까? 심지어 외교 문제도 심각해요. 단순한 무능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무능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안 하고 뭐 그런 차원이겠죠. 일본이 대놓고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심지어 뭐 핵폐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한다. 심지어 3.1절 기념식 때는 자위대 세로 드립 논란을 키운다. 이게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 물가도 심각합니다. 아까 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물가, 그 요즘 물가 맞습니다. 지금 뭐 32년 만에 최대 폭등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노인의 절반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빈곤층이에요. 그런데 초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그런 복지 예산 깎고, 노인복지 예산 깎고, 문재인 케어는 또 문재인자 들어갔다 그래서 그렇게 다 뒤집어 버리고, 농가소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만에 최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락한 거다. 정부의 책임 있는 인식, 대안 마련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근데 웃긴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 막아달라. 대선 후보 당시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여기도 또 바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양국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런 농가소득 문제도 관심조차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었죠. 이건 농민을 배신한 거다. 이거는 식량 안보 문제와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라서 심각한 얘기고요.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떡하니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심지어 그 이후에도 아예 그냥 시리즈로 거부권을 행사해요. 죄다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랑은 대화도 안 하고 쳐다도 보지도 않고 2년 넘게 야당 대표는 계속 그냥 수사 얘기만 나오게끔 만들고 방치하고,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꼼수나 부리고 있고, 이게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그 출범 이후의 모습이란 거죠. 심지어 세수 펑크 60조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법인세, 소득세, 한마디로 초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든 감세해주고, 그러니까 초부자 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근로소득세, 이게 서민 중산층들, 이들의 돈은 더 걷어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초부자들 감세를 해주면 다른 데에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근로소득세는 또 늘리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총선 코앞에 오니까 뭐래요? 2달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 1000조가량 퍼주기 약속을 해요. 국내 예산이, 한 해 예산이 600조 원 좀 넘습니다. 근데 약 1000조가량을 저렇게 2달간 돌아다니면서 퍼주기 약속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면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오죽하면 스웨덴 연구기관에선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이다. 순위도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서울 도심에서 이런 집회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의 폭주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퇴행 정치다. 그래서 탄핵의 봄을 외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퇴진이 곧 민생이란 겁니다. 이거는 무슨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뭐를 일부분 조정을 하고 할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외교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생,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그냥 다 문제인데, 이번 총선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채 양명주, 이해 양명주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심지어 앞서 보셨듯이 문제적 인물들, 이태원 참사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고, 그런 내용을 평화방송에서 인용을 하자 오히려 선거방심위에서 나서가지고 제재를 주고 중징계를 줘버리고, 최상병 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종석 같은 사람을 호주로 사실상 해외 도피를 시켜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양평 땅 문제, 명품백 문제, 주가 조작 문제, 이 또한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성역화, 김건희 씨의 성역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채 양명주 주위에 계속 알려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민주당에선 최근에 출생소득 특별 TF도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최근에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4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기 배째에만 욕심에 그저 눈이 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멱살 잡고 흔들고 땡깡 부리다가 안되니까 뭐 다른 당 가네 마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민주당 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저는 나가가지고 돌 던진 사람들과는 동일시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의견의 그 차이를 좁혀가려고 노력을 하는, 뭐 노력 안하고 이제 그 민주당 다운표 이용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걸 최대한 좁혀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노선이 다르다고 그냥 무작정 비판 비난하진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국가비전 1, 2, 3, 4, 5를 발표할 논의 중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대략 그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아무튼 아까 이채 양명주처럼 1, 2, 3, 4, 5로 사람들한테 확 꽂히게 민주당이 꿈꾸고 있는 국가 비전,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 그 확정이 되면 저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요약해보면, 선거철 되면 늘 나타나는 오만한 국민의힘의 망언 지금 또 터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대표적으로 장예찬 씨 국힘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장예찬 씨 본인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계속 이걸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뭐 보셨던 도태우 씨라든지 뭐 그런 문제적 인물들 계속 주의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채 양명주 중심으로 강조하면서 국가비전 1, 2, 3, 4, 5를 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확정된 안이 나오면은 저도 주위에 좀 많이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퇴진이 곧 민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앞서서 보셨듯이 외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번 총선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힘을 보태서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아예 저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뭐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무슨 막 능력 있고 막 꼼꼼하게 뭘 해먹고 이런 차원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고 검찰총장 하듯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한계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